예, 안녕하십니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명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또 사실은 막상 또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별로 연상되는 게 없죠. 더군다나 명상하면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명상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또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할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또 약간 이제 의외인 것은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선할 때 그 선도 명상입니다. 선의 어원적인 원류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낯선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의 그 근원을 보면 요가에서 말하는 요가 수행 중에 디아나라는 게 있습니다.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한다 또는 이제 고요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인도의 그막 섭씨 40도 이런 그 더위 속에서 혼자 숲속에 들어가 숲속은 좀 서늘하니까 가서 고요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디아나잖아요. 고요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즉 이때 흔들리는 건 주로 몸보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고요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가에서 디아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아나라는 말이 이제 그 팔리어로는 자냐 이렇게 쓰거든요. 팔리어로는 자냐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이게 선나 이렇게 조금 번역이 좀 하여튼 음차를 하면 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글자 떼기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만 남겨서 선이다 이렇게. 이 선자는 고요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메디신 뭐 이런 의학, 뭐 상처의 치유 뭐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힐링처럼 상처가 아물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고요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평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명상, 그다음에 뭐 선, 그다음에 메디테이션 이게 다 정확하게 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게 명상이냐? 이것도 그 명상의 유래나 그 어원을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명상의 이 명자가 관건인데요. 명자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뜻은 생각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무념무상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거꾸로 생각을 깊게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깊게 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죠. 첫 번째는 이 망상, 잡생각, 그 다음에 거친 생각 이런 것들이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뭐랄까 깊은 생각 혹은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 뭐 통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얻을 명자는 이제 잡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처음에는 무념무상이 처음에 되는 게 아니고 무타념 무타상, 그것 말고 딴 생각이 없어져야 되니까 하나를 가지고 만 개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통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것에 집중을 하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집중을 통해서 안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깊게 깨닫는 통찰, 이걸 통찰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통찰, 보통은 집중 다음에 통찰인데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통찰 없이 집중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중이 돼야 통찰이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뭐든지 이제 그 극단으로 궁극적으로 가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관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자가 멈춘다는 뜻이고 관자가 본다는 뜻 아닙니까? 보인다, 본다. 이게 집중과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수행 단계에서 멈추는 수행을 하고 보는 수행을 하고 이렇게 지관을 닦는 거죠. 지관을 닦으면 어떻게 되냐? 정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게 고요함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를 닦은 결과로 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을 닦은 결과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의 결과물로서 정과 해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뭐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집중하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호흡, 그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호흡이 들어온다고 인식하고 나가면은 호흡이 나간다고 인식하고 숨이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숨이 차가우면 차갑다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그저 인식해 주는 것, 호흡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도 집중이죠. 그리고 이제 특정 대상, 이제 특정 대상이 뭐 몸의 미간이라든지 뭐 단전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또는 뭐 상상을 해서 뭐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뭐 그게 뭐 부처님이어도 좋고 뭐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니든 밖이든 또는 관념이든 그죠? 예를 들면 뭐 도라든지 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화두도 일종의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특정해서 집중을 거기다가 하는 것. 이게 전부 집중의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가장 이제 뭐 일반적으로 효과 있다고 하는 게 호흡이죠. 왜냐하면 호흡은 저도 해보니까 심신의 안정에 정말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또 호흡은 뭐 명상한다는 생각 없이도 항상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는 숨 쉬어라. 깊이 숨 쉬어라. 그것은 뭐 정말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에서 이제 집중 명상은 이제 호흡과 특정 대상 뭐 이런 것들에게 집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찰을 하는 것인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찰의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진리를 통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삼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라고 도장 찍어준 게 무상고 무아잖아요. 무상하다, 괴롭다, 그 다음에 무하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나중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붓다에게 있어서 명상이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붓다가 이제 처음에 이런 호흡과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고요함의 절정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그래도 아니다 싶어서 고행을 해서 6년 동안 죽음 집 가까이 가는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거기도 길이 아니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게 명상이고, 어떤 명상이냐면 이 고요한 집중 명상이 아니고 통찰과 관련된 명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통찰의 결과로 무상고 무아를 깨닫고 12연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닫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찰의 내용이 무상고 무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명상이고 이게 명상의 대표적인 의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가나 호흡 수행이나 이런 몸을 닦는 또는 정신을 집중하는 이런 수행과 완전히 다르게 통찰하는 것,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이 정이 아니라 해에 그 불교의 특징이 있다.
불교가 다른 그 인도의 수행 체계와 다른 것은 해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통해서 정을 얻는 것은 수천 년에 걸친 인도의 수행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 불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개발해서 뭐라 그럴까 이거다라고 내놓은 것은 이 통찰이죠. 통찰. 사물의 본성에 대한 통찰. 이것이 이제 지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정을 닦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걸 얻었는데 그것은 집중 명상이 아니고 통찰 명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잘하고 잘 우리를 안정시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정이 안 돼가지고 심신의 고통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흡이나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몸과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통찰을 통해서 미리 나를 불안정하게 만든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성공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온갖 잡념을 버리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통찰을 위한 사유를 깊게 하는 것이고 어쩌면 사유라는 수단을 넘어서는 이제 뭐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안정과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